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이 며칠 동안 종목들 많이 봤습니다. 네, 천천히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들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좀 살펴볼게요. 이제 금요일 마감이죠. 코스피는 이제 0.01% 상승, 코스닥 0.47%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이제 양매도가 나왔죠. 외국인 기관 코스닥에서도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만기일이 목요일에 끝났고요. 이제 금요일이 처음으로 열렸죠. 만기일 이후로. 이제 수급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포지션을 확인을 하고, 이제 보자,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이 이제 다시 상승 쪽으로 포지션을 잡았죠. 근데 이게 금액이 크지 않아서 크게 의의를 둘 정도는 아니고요. 한 5, 6천억 정도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강하게 좀 베팅을 해주는 건데, 2,500억 정도면은 언제든지 좀 다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에 들어왔다 이런 의의를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외국인이 상승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내리는 거를 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동시효과 때 기관이 큰 물량을 던졌죠. 외국인이. 그걸 이제 막아주면서 만기일은 이제 상승 쪽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옵션 시장을 잠깐 보면요. 이제 외국인이 풋옵션을 장중에 좀 가지고 있다가 많이 정리를 했고요. 이제 기관의 콜옵션, 상승 쪽에 베팅하는 콜옵션은 좀 해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물에서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중에 상승을 하면 기관은 이제 수익을 상대적으로 벌지 못하기 때문에 해지성으로 옵션에서 매수 들어왔다 이 정도로 수급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잠깐 볼게요. 미국 시장은 여기가 이제 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등락을 해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드렸죠. 꼬리가 어느 정도 갭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등락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도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 이후로 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이제 찾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시황은 보고요. 이제 삼성전자 필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이제 길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18년 기준으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쪽, 디램 쪽이죠. 이쪽으로 반도체 쪽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메모리 쪽은 상대적으로 적죠. 점유율도 적고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삼성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이제 더 이상 메모리 쪽에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좀 탈바꿈을 하려고 하고 이제 파운드리 쪽도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좀 자세히 보면요. 메모리 쪽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위죠. 근데 이제 비메모리 쪽은 미국에서 대부분이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제 삼성전자 뒤처지는 거거든요. 비메모리 쪽으로. 그래서 올해 투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메모리 쪽에 좀 투자를 줄이고요. 이유는 이제 재고가 좀 많아서 드램 가격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많이 늘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좀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 TSMC가 파운드리 쪽에서 1등이거든요. 랭킹 1인데 이제 화웨이랑 진작에 끊었죠. 화웨이가 미국에서 이제 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진작에 화웨이를 이제 TSMC는 끊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최대 매출 잇따라 경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TSMC는 대만 회사입니다. 파운드리를 이제 하는 파운드리는 이제 위탁 생산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나왔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화웨이 이제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 나온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미국 쪽 파운드리 수주를 받으려면은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편에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그 미국 쪽에서 발주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파운드리 점유율입니다. TSMC가 있죠. 51%입니다. 2위가 이제 삼성이죠. 18.8%. 쭉 내려가고요. 여기 10위가 동바이텍입니다. 우리나라 회사죠. 동바이텍이고요. 1%. 이제 삼성이 좀 판단을 빠르게 한 거죠. 더 이상 메모리 쪽으로만은 안 되고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선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삼성이 설계 능력이 좀 좋아서요. 삼성에 잘 맡기질 않았어요. 이 외주 미국에서 이제 외주를 잘 맡기지 않는데 우리 물건을 맡기면은 삼성에서는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 먹거리로 삼성이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선택을 한 이상 삼성전자가 행보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주도 많이 나오죠.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IBM CPU 생산을 맡기로 했고요.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수주했습니다. 이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 투자를 늘리면서 이렇게 수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5G 장비도 이제 수주가 나왔죠. 버라이즌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파생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이 코스닥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수요일에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쪽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주 쪽으로 비메모리랑 파운드리 관련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5G 장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파생이 됩니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공급을 하는 쪽 그쪽으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 쪽은 이쪽이 가장 유명하겠죠. 그런데 이제 비메모리 쪽은 좀 수요일에 말씀드리고 계속 날라갑니다. 날라가가지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테스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전고점을 넘어가고 동바이텍 또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좀 보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5G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로 볼 수 있는. 해서 이제 분할 매수로 해서 밑에서 좀 모아가면은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주식을 매수를 하실 때 급하게 따라 들어가고 물량을 한꺼번에 실으면은 말씀드렸죠. 기다려야 됩니다. 들어가면 기다려야죠. 내려오면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를 하면 이렇게 단가가 낮아지면 한 번만 양봉이 나오면 바로 수익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꼭 334 아니면 433 이렇게 해갖고 분할 매수 3번 정도에 걸쳐서 매수를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도 이제 주가를 길게 보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이제 길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는 전고점보다는 이제 좀 눌렸을 때는 삼성전자는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좀 지수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 상승도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뭐 수주나 이런 본주의 가치가 있지만 이 만기일 영향도 있거든요. 이 만기일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2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면 지수가 어느 정도 끌어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한 이렇게 내려오면은 조금씩 모아 가시면서 삼성전자는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도 큰 물량을 실으면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무겁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전략과 관점은 길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 가시면서 가면은 이제 나중에 좀 괜찮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절대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봐야 되니까 큰 물량을 싣기보다는 조금씩 오르면 그냥 두고요. 반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럼 좀 떨어졌네? 그럼 조금씩 더 물량을 모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삼성전자는 접근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쪽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좀 의미 있는 흐름의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홈쇼핑주입니다. 홈쇼핑주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홈쇼핑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대면 쪽이고 코로나 수혜주죠. 이제 대면 판매가 아니고 이제 비대면으로 방송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살짝 증가를 했습니다. GS 홈쇼핑을 보면은 살짝 이제 영업이익이 이 매출액이랑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성장성도 좀 둔화되고 그러면서 모멘텀이 없었죠. 그러면서 거의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고점을 찍고 몇 년 동안 계속 빠지는 거죠. 2년 동안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 거의 이제 급락을 하다시피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돌리는 신호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거래량이 몇 년에서 이제 최고가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흐름을 돌리는 신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게 지금 홈쇼핑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거래량까지 증가를 하면서. 그래서 이 GS 홈쇼핑 이쪽은 좀 의미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도 코로나 수혜주였는데 이제 영향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좀 흐름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역시 따라가는 건 아니죠. 한 반 정도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접근을 하면 이미 좀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요. 괜찮은 흐름이 이제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홈쇼핑 쪽이 이 국내보다는 좀 국내는 좀 성장성이 한계가 돼 있어서 해외로 좀 진출을 했거든요. GS 홈쇼핑이 뭐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쪽에 진출을 했는데 소폭이지만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기업을 잠깐 볼게요. 그리고 이제 홈쇼핑주들이 좀 배당률이 좋습니다. 이제 5%죠. 배당을 5%나 주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은 좀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좀 지속적으로 좀 기업 가치가 늘어나고 있죠. 지속적으로 이제 자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원래 이제 현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뭐 장사가 잘 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최근에는 좀 투자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현금만 쌓아두지 않고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지 투자를 해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뭐 따라가는 거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눌러주면은 반 정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눌러주면 여기서부터 좀 분할 매수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시세가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GS 홈쇼핑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주도주 군들이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